실전 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이 낙폭을 함께 확대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다시 2,5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양시장에서 많은 대형주들도 하락을 했고 반도체주도 약세, 그리고 로봇과 AI주들의 조정도 이어진 가운데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주만이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순환매로 볼 수 있을까요, 회장님? 순환매의 일환이긴 하지만은 네. 뭔가 시장이 기분 나쁘게 하락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또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중국의 폐렴과 관련된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오늘 갑자기 부각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며칠 전부터 계속 유럽 쪽에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급격하게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의 진단 키트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급격하게 시세가 쏠리고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순매도 규모가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소폭 순매수를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또 진단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양시장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무겁게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또 분석을 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공략주 또 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볼 종목은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저희가 11월 7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43,000원 이상까지 가면서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신고가를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내내 흐름이 정말 좋았던 종목인데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클래시스를 비롯해서 뷰노라든가 이런 어떤 미용 의료기기 쪽들이 새로운 어떠한 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성장의 가도를 본격적으로 달리는 원년이 올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정만 받았다 하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는데 현재의 움직임들 우리가 매직솔루션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3차 목표가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면서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래시스 현재 수익률 32.5%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역시나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또 흔들거리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저희 방송에서 제시드린 공략주들 굉장히 또 2차, 3차 목표가까지 잘 도달을 하고 있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하우들이 숨어 있는지 또 어떻게 그 방법을 또 배워볼 수 있을지 오늘도 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시간에서 잘 배워보시면 좋겠고요.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고 들어오셔서 매직솔루션 체험권까지 함께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렌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내용들 함께 또 얻어가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도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494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거의 2% 가깝게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소장님? 네, 사실은 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장세가 연출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그런 모습이 어저께까지는 이어졌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뭐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름대로는 선방하는 모습들이었는데 네. 오후장 들어와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러한 모습들. 아까 제가 뭐 좀 기분 나쁘게 시장이 밀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강력한 매도세들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었어요. 네. 뭐 굳이 뭐 이유를 댄다라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뭐 1,0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니까 기관들은 선물 순매수 그리고 현물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000억 이상씩 각각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마치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줍줍하듯이 흘러내릴 때마다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 김현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환율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큰 욕심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자라는 얘기죠. 11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해주니까 또 12월에도 무조건 뭐 산트랠리가 그냥 계속 고고싱을 할 것 같다.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환율의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지수나 시장과의 이런 역외관계에 있습니다. 10월 말 그리고 10월 초 이렇게 1,360원까지 진행이 됐던 이 환율 그리고 10월 달에도 내내 이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 1,340원이 돌파가 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오히려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었었던 거죠. 그리고 11월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화가 강세로 진행이 되고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들이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바로 이 1,330원 정도에서죠. 이 자리에서 또 한번 하락해주고 1,280원대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을 보시면 다시 또 1,310원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뭐 현물 쪽에서든 코스피 선물 시장 쪽에서든 네. 결국 지금 시장의 수급과 관련돼서는 외국인들이 환율을 기준으로 요 1,3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상에서는 매수를 유보하거나 일부 매도를 하는 거고 1,300원 이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2,500을 넘어가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또 2,500 밑에서 환율이 또 안정을 찾아주는 흐름이라면은 2,450이라든가 그 이상에서는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 뭐 지난주 후반부터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라든가 또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 여러 이슈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시총 작은 것들이라든가 또는 그때그때 나오는 어떤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빠르게 이어지는데 이따가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바이오 쪽들 제약주들의 어떤 급등하는 모습들 이것을 일회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서 중국 폐렴이 더 확산이 되는 우려가 나타나고 이것이 좀 더 이어질 것인지는 내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또 같은 철강 쪽에서도 뭐 풍산이라든가 또 바이오 제약 쪽들 또 STO 관련주들이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오늘 크게 도지형을 만들면서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사실 뭐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쪽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더 돌아가면서 반등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풍산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뭐 외신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가 미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155mm 포탄을 한 30만 발 이상을 공급을 했다. 그럼 뭐 당연히 뭐 방산 관련해서 총알 잘 만드는 풍산 아니냐 네. 이런 어떠한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모양상으로는요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시면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도 증가를 해주고요. 그러나 이 다이아 우리가 추세에서는 아직은 변동성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이 38,000원 내외에서 잘 유지가 돼준다면 빨간 다이아도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다음에 이제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는 이 4만 원이라든가 4만 3천 원, 5천 원 라인을 향해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대응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시즌 같은 종목 뭐 이런 종목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요. 어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아침에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같이 대응하는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 직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고 사실은 어저께 이렇게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이쁩니다. 오늘 얘가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SD 바이오센스도 그렇고 시젠이라든가 특히 이제 어저께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수젠텍 같은 경우도 오늘도 아주 급등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럽 시장에 진출해 있는 진단키트 관련한 회사라는 그 이유가 수젠텍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냐 아니면 진짜로 뭐 중국산 중국산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중국발 그런 폐렴에 대한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느냐 중국에서는 다시 또 뭐 QR 코드가 등장을 했다고 그러고 여러 어떤 뭔가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서 이쪽들의 움직임들이 과거의 코로나와 같은 뭐 그런 어떤 뭐 전 세계적인 또 이건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은 조금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도 아직은 뭐 박스권의 이 흐름, 이 저항대들을 돌파는 못 해주는 이러한 양상이긴 하지만은 하방을 잘 잡아주면서요. 다이아도 아주 이쁘게 잘 형성이 돼가는 또 거래도 이렇게 실려 주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양자컴과 관련돼서는 관심 있게 좀 접근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제는 뭐 코스맥스라든가 이러한 화장품 관련주들이었더라면은 오늘은 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인그루드랩 나도 여기서는 더 빠지지 않을래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돌아 나오는 모습인데 아직은 이 파란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 접근하거나 매도하고 다시 또 재공략하는 이제는 이 종목은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14,000원과 12,000원 사이에 갇혀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 기준선이 환율 1,300원 그리고 코스피 지수 2,500선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준선을 사이에 두고 외국인의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되면서 매도가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는 모습들 확인해 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지수 관련주 들의 대응법도 함께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또 개별 테마주들 내에서도 또 한 종목씩 더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드린 내용들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도 이제 전망을 좀 세워봐야 할 때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공교롭게 이제 내일이 딱 우리가 공매도 중단을 한 지 한 달 되는 날입니다. 그래요. 뭐 의미 있는 거를 항상 부여하잖아요. 뭐 한 달 또는 뭐 100일 뭐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어떠한 수급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오늘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낙폭이 좀 컸습니다. 한 2주 만에
1.8% 가까운 이런 하락을 보이긴 했는데 지난 11월 6일부터 오늘까지의 기준,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을 때는 어저께까지 기준인데 오늘 이제 마감이 됐으니까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어저께까지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코스피 시장은 6.2%의 상승, 코스닥은 5.9%. 오늘 좀 뭐 반납해서 뭐 5% 정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거고요. 자, 외국인들의 가장 뭐 우리가 고전적으로 글쎄요, 이런 말씀드리기 네. 뭐하지만 좀 답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 증권사들이, 저도 물론 증권사 출신이긴 네. 합니다만은 시장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뭐 이러한 정상적인 시장 속에서 위기 상황도 아닌데 우리만 공매도 중지하면 외국인들 다 떠날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물론 주변 여건이 좀 개선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난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한 80% 이상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집중이 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2조 9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까지 기준으로. 네. 그리고 또 기관들도 뭐 전체적인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었고요. 개인들이 4조 5천억이나 공매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적절하게 이제 차익 실현도 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들은 1조 4천억의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들은 1조 1,000억의 이러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개인들도 5천억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공매도에 대한 효과가 좀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고객예탁금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시장이 안정이 되고 올라오니까 당시에 47조 4천억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가 증가되면서 48조 6천억으로 증가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뭔가 그래도 실탄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공매도의 그 잔고 액수를 감안했을 때 0.63%에서 0.48%대로 감소했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대차거래 잔액.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차거래 잔액도 무려 89조 3천억에서 70조 7천억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공매도를 못 치니까 이자 줘가면서 대차거래 하기 위해서 뭐 물량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잠재적인 공매도 하기 위한 이런 것도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까지 최소한도 어떠한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라는 거. 그만큼 우호적인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 좀 기분 나쁘게 흘러내리는 것 중에 하나도 양도세 회피 물량들이 이제 12월만 되면 통과 의뢰하듯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 국회 의결을 거치거나 뭐 입법하는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시행령만 그냥 10억에서 50억으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올해 가기 전에 또는 뭐 이번 주에라도 빨리 이것만 나와줘도 우리 시장의 내부적인 수급은 또다시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조금 흔들리는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종목들, 예를 들면 뭐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또는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단기 플레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의 관점 속에서 계속 유효하게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내일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조치가 시행됐을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왔습니다만 한 달을 좀 되돌려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개인의 수급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연말에 양도세 회피 물량과 관련해서 또 어떤 조치가 시행될지 여기에서 조금 더 수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포인트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내일장에도 공략해 볼 만한 공략주 오늘도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 힌트 한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제 아무래도 뭐 양자컴도 그렇고 네. 또 우리가 STO 관련해서도 그렇고 CBDC 관련한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첫 인증 사업을 한 회사다. 인증 사업. 예. 그럼 약간 그래서- 정보 보안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근데 그래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또 모 기업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초의 인증기관. 어. 뭐 기업이죠. 뭐 네. 기관이라는 개념보다도. 어. 뭐 그럼 답이 딱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 정보 보안주와 연관된 섹터 테마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최초 인증기관이라는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또 감이 잡히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방송 막바지에 공략주의 정답 그리고 또 전략들까지 함께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한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 클래시스입니다. 11월 초에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약간 한 달 정도 된 종목인데요. 역시나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수익률이 32.5%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략 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조금은 아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고점이 연출됐던 자리, 이 42,000원을 여러분들께 2차 가격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요 42,000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종가상으로 보면은 41,70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41,600원 종가상으로 그리고 이제 어저께 급격하게 어떤 차익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마치 이 쌍봉의 패턴으로 마감이 되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직전에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파란 다이아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42,000원 이상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까? 단기간에 또 흔들리니까 저가에서 매수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은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다이아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다이아가 작아지고 있을 때는 일단은 관망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고점에서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익 실현을 일부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그널을 보시는 거예요. 시그널이 아직은 파란 시그널입니다. 자, 이 파란 시그널 다이아는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작아지고 있다. 그러나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3차 목표가 4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좀 들어보시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3차 목표가 제시드렸습니다. 48,000원으로 또 언급해 드렸으니까 또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온라인 무료 방송 이야기 한 번 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테마주를 잘 따라다니시고 네. 점쟁이처럼 또 내일은 이게 갈 거니까 미리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으시겠지만 지금 장이 여러분들 쉬운 것 같으면서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미국 시장 마감된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8시 15분부터 오늘 장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오늘 장의 주요 섹터들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매일같이 제공해드렸던 아침 시간에 제공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을 리뷰도 하면서 새로운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섹터별로 대응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일수록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요즘엔 정말 어떤 섹터들이 그날그날 움직일지 진짜 어렵기 때문에 함께 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포털 사이트에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아래쪽에 소장님 얼굴이 보이십니다. 그 밑에 초록색 네모로 방송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방송 시간이 다가오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 빨간색 네모를 누르시면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내일 아침도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강의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확인해 보셨던 것처럼 클래식스 같은 종목들 지금 구간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살짝 내려온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강의 많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의 사이클이 항상 존재하고 그 사이클에서 파도를 잘 타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윈드 서퍼가 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급물살에 휩쓸려 갈 수가 있죠. 서핑을 하기 위해서 잘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매직 다이아를 이용한 16가지의 이 패턴들, 추세들, 여러분들 지금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의 모습들은 어떠한 것들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작아졌다가 이제 점점 커지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러한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나서 커졌다가 이제 점점 또 작아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의 시그널 라인을 가지고 이러한 파란 시그널이 나왔다가 빨간 시그널로 바뀌고 다이아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지금 현재 커졌다가 작아지거나 또는 작아진 다이아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빠른 것들은 커졌다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구간에 있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매도를 하거나 일부 손절도 하거나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구간들이 지났다면 이제는 오히려 횡보 또는 조정, 이러한 숨고르기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소극적 매수 내지는 매수 검토,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지 아무 때나 매도하고 아무 때나 매수하는 그러한 어떤 원칙 없는 매매는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욱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클래시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클래시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11월 7일 날, 그 당시 때는 장중에 방송을 했었죠. 여러분들 1시부터 2시까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장 마감 전에 계속 사인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승의 기조가 잘 유지됐다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런 파란 다이아가 나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음봉들이 3개씩이나 달려있는 이러한 과정이지만은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들입니다 라고 강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지난주에 달성이 돼버렸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했죠. 그랬더니 또 여러분들 막 노란톡에서 아이고 지난번에 매도를 못했는데 클래시스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죠? 어떻게 매도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방송 목표가 42,000원, 여러분들 2차 목표가 동의하지 말고 홀딩하십시오. 단숨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이러한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다소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 동요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여러분들 명쾌하게 나와주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뭐 중간에 양봉이 나오고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 다시 여기서 빨간 다이아가 형성이 돼주면서 시작이 다시 될 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든 적극 매수하든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상승, 하락을 반복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엇박자를 타고 제대로 상승할 때 상승 구간에서 놀지 못하고 이러한 하락 구간에서 놀다가 손절하고 박살나고 이 구간이 왔는데도 난 저번에 손절한 종목이니까 못 사겠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다시 사?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관념을 여러분들 과감하게 깨셔야 돼요. 매일같이 물타기 해서 여러분들 정작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매일 물타기 하다가 제대로 반등 주니까 겨우 본전됐다고 팔고 제대로 상승할 때는 못 사고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참고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괜히 허둥대다가 또 물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이아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클래시스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점점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시작할 때 약하게 출발하고 점점 다이아가 커지고 있다가 지금 요 구간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고 매수세가 좀 약해졌습니다. 라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이아에서. 자, 다이아에서 그럼 신호를 보낼 때 어떠한 흐름으로 그러면 우리가 모멘텀 지표인 시그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그널 나왔죠?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점점 커지다가 이제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작아지고 시그널이 파란 시그널로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바뀌면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 검토 내지는 파란 시그널이 지속이 되면 소극적인 매도, 분할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분할 매도를. 매수하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빨간 시그널이 나와도 빨간 다이아가 약해지면 일단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여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 이 지금 구간 말고 지금 구간은 잠시 후에 확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 시그널들이 나오죠. 그런데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이 시점들 다이아가 계속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시점들.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에서요? 점점 여기서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바뀌더니 파란 다이아로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든 매도 해야 되는 거죠. 매도 검토, 소극적 매도. 그리고 계속 파란 다이아로 가버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듯이 다이아의 그런 하락 추세 속에서 파란 다이아 중간에 캔들이 양봉이 나오더라도 매도의 관점으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였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파란 시그널이 나왔죠. 다이아와 함께 데드가 났습니다. 시그널도. 그러면은 무조건 도망가는 거죠. 여기서 무슨 물타기를 합니까? 파란 다이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빨간 시그널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를 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 잘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격도 벌어졌고 다이아가 작아지면서 파란 시그널이 나왔죠. 어떠한 모습으로 캔들들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이걸 확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만 얘기를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11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 상승 기조 이어갔습니다. 흔들리는 요 구간들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였잖아요.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빨간 다이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여기서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바뀐 요 점, 요 구간이 또 짧게는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15% 20%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그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파란 시그널도 나왔고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50%도 30%도 이 실은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커졌다 작아지고 있죠? 파란 시그널 계속되고 있죠? 소극적 매도입니다. 아직 매수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만약에 다시 또 빨간 시그널로 돌아서 주면은 나머지 물량은 조금 매도 보류.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언제 매수하느냐? 일단 최소한도 빨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기다리는 과정에서 파란 다이아로 여기서처럼 전환이 된다? 그럼 매수 유보, 나머지 물량 전량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최초의 인증기관, 이 그림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하락의 기조가 지속됐던 이 모습에서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은 철저하게 어떤 구간이에요? 아직 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이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내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또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 무료 공개방송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자는 077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매수가가 2,100원에 40%, 오래되었는데 회복될 기미가 없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오늘 종가가 420원입니다. 정말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좀 볼까요, 소장님? 이제 회사 이거 차트도 중요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환기 종목에서 정말 이제 탈피를 하느냐. 그리고 최근에 공시를 지금 잠깐 봤더니 이제 삼자 배정 유중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뭔가 나오겠죠. 뭐 시비 발행도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제3자 배정의 유중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뉴스에 체크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차트로 이것을 설명을 드린다는 게 2,000원에 매수하신 종목이 40% 비중에 이렇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의 관심을 끌만한 이제 이슈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회사가 뭔가 환기를 탈피하고 긍정적인 어떤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동전주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종목이 뭐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뭐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네. 또 공시 내용들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감하게 뭐 조금이라도 뭐 반등이다 뭐다 의미를 떠나서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면 네. 정말 저는 미련 없이 그냥 뭐 다른 동전주로 갈아타든가 다른 환기 종목으로 희망이 있는 쪽으로 갈아타든가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한 또 의견 함께 또 제시를 드렸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 2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종가가 오늘 3%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26,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물론 뭐 지난달 고점 34,500원 대비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매수가 대비해서는 또 역시나 수익이 좀 잘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 HPSP라든가 또는 한미 반도체라든가 여러분들 뭐 다 할 때 제가 또 이 종목도 우리가 투코스 시간에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올라와서 이격 벌어졌고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서도 마치 이 시그널선에서 쓰리봉의 패턴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리고 파란 다이아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캔들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미 없는 반등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이아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과감하게 21,000원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는 아직 뭐 버틸만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반등을 이용해서 요 28,000원에서부터 요 3만 원 사이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최소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뭐 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땐 조금 더 반은 홀딩하면서 대응해도 괜찮은 자리다. 지금은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네. 반등을 이용해서는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일단 또 분할적으로 매도하고 나머지는 좀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는 136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마음 AI, 매수가가 31,133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마음 AI 오늘 종가 25,75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때는 AI 관련주에서 거의 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렇죠.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잠잠한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도망가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연애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꾸만 너무 애증을 갖고 애착을 하면은 도망가게 되는 거고 약간 좀 무심한 듯하면은 또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지난번에 이렇게 9월 달에 급락을 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항상.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점점 커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시그널이 다 나왔습니다. 바로 언제 나왔습니까? 이때 나왔죠. 다이아가 작아지고 파란 시그널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파란 시그널과 다이아가 데드가 나고 파란 다이아가 더 커지는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요 2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1,133원에 20% 29,000원이라도 내가 매도를 만약에 했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지금부터는 상황을 보면서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죠. 31,133원에 사신 것도 이 매직 다이아를 활용을 못 하셨다면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면. 그냥 캔들만 보시고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하시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의 이 위치와 색깔을 보시고 느끼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은 시그널에서 먼저 빨간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점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라인이 잘 유지가 돼주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24,000원에서부터 25,000원 라인이 내일부터 하방을 잡아주고 옆으로 여기 구간들처럼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재차 돌아서 주는 흐름들이 나오느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고 그 되반등이 나오는 시점은 28,000원 정도를 1차적으로 두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음 AI 또 하단과 또 1차 목표가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인증기관 관련해서 힌트를 좀 들어봤는데 바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이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담당 PD가 많이 해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종목 설명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냥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증보안 자회사 이게 와이즈버그 버즈라고 있는데 이게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증을 어떻게 보면 대행해주는 그러한 자회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키움증권하고 이 페어스퀘어랩과 증권형 토큰 발행 협업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SK쉴더스와 모바일 양자 OTP 적용을 위한 금융권 인증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다우그룹이 이 정보 인증의 대주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8월 달에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그리고 가격 기간 조정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여 만에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의 이런 그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사실은 저는 조금 더 하락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까 좀 올라가는 듯 했다가 결국은 전체적으로 같이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 캔들상으로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어저께 윗골이 달린 이러한 양봉 이후에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은 거래는 급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다이아와 이 시그널과의 이격을 완벽하게 축소시키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내일 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시초가 이하 자리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나오고, 이제 46,000원 여기 라인들이 됩니다. 이 라인들만 이탈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이제 이 딱하니 우리가 이제 왼쪽에 깡패들이 하나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네.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지난 8월 말에였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이제 7월 달에도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이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를 기점으로 일단은 6,000원을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이번 구간에서 만약에 6,000원을 쉽게 가준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 6,500원 이상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너무 무리한 배팅을 하지 마시고 1차 목표가 6,000원 정도로 보시고 4,600원 이탈가로 설정하고 조심스럽게 1차, 2차 나누어서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국내 최초 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이었고요. 또 STO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오늘 제시된 1차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공략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노란 도구핀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도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 짧게 한 말씀 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만 보고 대응하기가 어려우시면요, 내일 아침에 오시면 정보 인증도 우리가 어떻게 매직 16가지 기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오셔서 일주일 무료 체험권 그냥 다운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운받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만으로 아쉬우셨던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매직 솔루션 체험권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많은 정보들 함께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